모유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타니 모유가 상담실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임신 중에 모유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모유수유에 성공하려면 임신 중에 식사와 유방관리 주의점 등등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챙기시면 어떨까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임신 중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 전체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죠. 유륜부터 유두에 걸쳐서 흑갈석으로 변화되고요. 임신 중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방 내 수유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임신 5개월경에는 유액을 짜면 액체가 나오게 되고, 출산 후 하루 이틀 중에는 초유가 분비되죠. 이처럼 유방과 자궁은 상관관계가 깊어서 임신 중에 난폭한 유방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자궁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하여서 유액 분비가 시작되지 않은 유방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것은 출산 후에 유방 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에 의한 산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정관리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임신 중에 유방관리 시의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난폭한 유방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우작우작하는 마사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에. 두 번째, 유두의 과격한 자극은 피하셔야 됩니다. 유두 부종이나 변형 등등 유방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로, 브레이저를 와이어 있는 브레이저로 유방을 압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에 있어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가슴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식습관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유방 상태와 먹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임신 중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 즉 2% 된 차죠. 홍차나 녹차 등등 이런 종류들의 차는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육류나 귤 등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과자류 등은 이런 것들도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폐하 발육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특히 임신 중반 이후의 음주는 폐하 발달 이상이나 거대화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은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열량, 단백질, 칼슘 및 철분 섭취가 부족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자극성 있는 음식 섭취는 되도록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짠 음식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려대 의대 김양인 교수팀이 임신이나 수유 중에 짜게 먹으면 자녀의 고혈압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염분이 과도한 음식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라면 몸이 평소보다 붓기가 쉽기 때문에 싱겁게 먹고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찬 음료를 다량 마시는 것은 피하고 설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식욕을 증진시키는 음식과 소화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이 커지게 되면 위와 장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출산 후에 모유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활동량이 많은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후조리 시기의 유방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방 기능은 임신 중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단계로 있지만 출산 후에는 자궁 수축과 함께 체유 징후가 나타나고 수유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유방 기능을 확립하는 것은 이후의 수유 행위에 무척 큰 의미를 갖게 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유 기간을 통해서 유방 기능을 유지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유방 생리 기능을 양호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전문가의 유방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간의 유방 기능과 상태에 따라서 이후의 모유수유 성공이 좌우된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산후조리 중에 유방의 이상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후조리 중에 유방 상태가 나쁘면 단유 상태가 되죠. 점점 전량이 부족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분유를 주게 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고요. 아기가 모유만으로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없어서 잘 울게 된답니다. 엄마와 아기가 분리된 시설에서는 한 아이가 울면 연세 반응처럼 우는 아이가 늘어나게 됐죠.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특히 엄마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있을 때 많이 울더라고요. 한 아이가 울게 되면 너도 나도 한꺼번에 자기도 밥 달라고 모두 울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정신없이 분유를 아기가 먹는 시각보다 정시각보다 좀 빠르게 주는 경향이 많지요. 이런 경우는 모자일체성의 리듬을 깨는 원인이 됩니다. 모자일체의 시간은 아기가 젖을 찾는 시간과 엄마의 체유감각, 찌릿찌릿한 감각이 맞닥뜨릴 때인데요. 이 타이밍이 잘 이루어지면 유방 문제는 최소화되어서 젖을 먹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고 아기도 편안하게 수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유의 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요. 출산 후에 아이에게 빠른 시간 내에 최초로 모유를 유두로 흡입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젖병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되도록 젖병을 사용하지 않고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두의 구성은 실제로 치밀해서 유관을 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이 아기의 혀 조작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흡입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젖병은 고무 감각이고 또는 젖병 구멍은 빨기가 쉽고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엄마 유두를 빨지 않으려고 하지요. 모유 먹는 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초의 단 1분간이라도 엄마 젖을 물리면 아기는 엄마 유두에 익숙하게 된답니다. 아기의 흡입력을 살려서 수유를 계속해 나가면 모유 분비는 양호하게 되고 모유 수유가 점차로 확립되어 가게 되죠. 유방 전체가 팽창되든 안 되든 산후 2일째는 손기술을 받는 것이 좋고 관리와 병행해서 수시로 엄마 젖을 물리는 것을 권합니다. 아이는 유두를 문 감각을 본능적으로 외워서 모유 흡입 전에는 반드시 유두를 무는 것을 체득하게 된답니다. 또 산후조리 중에 유방의 팽창도가 높아져서 산모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유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축기를 사용하면 엄마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서 유방의 피로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횟수를 적게 하고 산후조리 중에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수유 때마다 유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사용이죠. 절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축기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 유방 내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방이 위축 상태가 오게 돼서 오히려 유액 분비 부족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또 유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유방 내 압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시적으로 편안해져서 사용 횟수가 많게 될 수도 있으나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유축기 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유방 조직이 어떤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로 유축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방 내 조직은 물론 유륜부, 유경, 유두를 손상시키고 아기가 오히려 흡입하는 것이 불안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당연하게 엄마도 수유 곤란과 함께 전량 부족이라는 이상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축기와 함께 주의가 필요한 것은 엄마 자신에 의한 착유인데요. 자신이 착유할 때 막 유방을 마구 비비거나 눌러주면서 우장우장 마사지를 무리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서 힘을 압박하면서 잘못하게 되는 것은 유방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실로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유축이 필요하다면 꼭 올바른 방법으로 착유하는 것이 좋고 또 유방 우려이 있다고 해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셀프 마사지는 금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에 유방관리의 주의사항과 유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쫄모TV 안녕!